사천시 사남 정동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상습 체증 구간으로 꼽히던 국도 3호선의 통행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NS 속 우리 지역 여행지를 찾아보는 SNS 여행을 보다 오늘은 하동의 명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하동 형제봉과 편백나무가 가득한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을 소개합니다. 진주의 한 봉사단체가 유기견 홍보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보호자를 연결해 유기견을 구하기 위해서인데 입양 후 사후 관리까지 나설 예정입니다. 남해와 사천 등 서부 경남 곳곳에서 독성이 강한 해파리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남해안 지역에 주의 단계 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빗물 웅덩이를 지나는 차량에 봉변을 당한 사람들, 너무 많이 자란 나무부터 술값을 내지 않은 손님까지 지역 SNS에서 화제를 모은 일상 소식들을 살펴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털어놓으니 꽤 시원하고 좋았어요. 내일 다시 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전화 한 통화가 저를 살렸어요.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망설이지 말고 연락주세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금 함께해요 우리. 마음껏 배우고 꿈꿔봐. 학생의 찐 미래를 연결해주는 차별화된 시스템과 최고의 인프라가 있으니까. 어때? 기대되지 않아? 경상국립대학교엔 목표를 향한 단 한 개의 도전만 있을 뿐 한계는 없으니까. 미래를 밝히는 빛. GNU 경상국립대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사천시 사남면 국도 3호선과 정동면 국도 33호선을 연결하는 사남 정동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그동안 상습 체증을 빚던 국도 3호선의 교통량 분산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천과 진주를 연결하는 국도 3호선, 사천시 도심을 통과함에 따라 출퇴근 시간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에 사천시가 국도 3호선과 33호선 연결을 제안했고 정부가 받아들여 국토관리청이 우회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때가 지금 왔기 때문에 큰 기회가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남면과 정동면을 잇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한 1,300 정도, 1,400 정도 될 텐데 사남면에 이어 19일 정동면에서 열린 주민 설명회에서 그간의 도로 개설 진행 경과와 추진 계획, 전략 환경 영향평가 용역 내용 등이 공유됐습니다. 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우회도로는 사남면 월성리와 정동면 대곡리 구간 동서를 잇는 3.9km의 왕복 4차로로 건설됩니다. 도로가 만들어질 경우 일일 교통량이 5만 대에 이르는 국도 3호선 교통량 분산이 예상되며 현재 추진 중인 경남 항공국가산단과 항공 MRO, 주택건설 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의 배후 도로로서의 기능도 기대됩니다. 국도 3호선에 가던 교통량이 이쪽 방향으로 전환되는 교통량이 대부분입니다. 본 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해서 교통량이 이 구간의 교통량이 더 많아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오히려 교통량이 좀 더 감소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건설 공사로 인한 환경 피해와 소음, 토사 유출 등의 문제를 우려했으며 향후 지역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선 계획에 반영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8월 정부의 제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 사업으로 확정된 사남 정동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 사업. 계획대로라면 내년 말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1월 착공,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개통이 예상되는 남부내륙 고속철도와 올해 착공할 사천 항공산업대교와 함께 지역 접근성을 높이고 물류의 이동을 크게 개선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민선 8기 시도지사 첫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19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50차 총회는 박 지사 등 시도지사 13명이 참석해 지방분권, 균형발전 관련 국정과제의 효과적인 추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날 박 지사는 세계적인 남해안권 관광단지 조성과
투자 유치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특별법을 통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정 권한 강화와 함께 양식장용 시설을 포함한 풍수해보험법의 일부 개정도 제안했습니다. 19일 오후 5시 기준 서부 경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625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진주 968명, 사천 358명, 남해와 하동에서 각각 110명, 93명이 추가됐으며 산청 58명, 함양 38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19일 오후 5시 기준 경남 전체에서는 6,69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주 이반성에 들어설 카이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 사업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진주시는 지난해 6월 진주시와 카이가 투자 협약을 체결한 이후 6개월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쳤으며 19일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내년에 약 4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반성면 가산 일반 산단 13만 5,725제곱미터 부지를 매입한 후 10년간 카이에 임대 제공하게 됩니다. 또 카이는 해당 부지에 회전익 비행센터를 건립해 오는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주시는 2조 1,241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제1회 추경 1조 9,983억 원 대비 1,258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세입 재원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이전 재원과 지방세, 세외 수입입니다. 이번 추경은 주로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 물가 안정, 주요 현안 사업 추진 예산 등이 반영됐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열리는 제24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입니다. 매년 8월 셋째 주 토요일은 세계 유기동물의 날입니다. 이렇게 기념일을 지정할 만큼 버려지는 동물들이 많다는 건데요. 최근 진주의 봉사단체가 유기견 입양을 독려하기 위해 홍보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유기견들과 교감도 할 수 있고 사후 관리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3살 배기 엘리, 사람을 잘 따르고 온순한 성격이 특징입니다. 지난 4월 진주에서 구조된 유기견인데 구조 당시 베고 있던 새끼들은 모두 입양됐지만 엘리는 아직 입양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진주시 유기동물 보호소에 있던 엘리는 최근 지역 유기견 봉사단체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이곳 유기견 홍보관으로 옮겨졌습니다. 홍보관에는 엘리 외에도 여러 마리의 유기견들이 반갑게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이곳 홍보관을 찾아 소독과 방명록 작성을 마치면 홍보관 내 유기견들을 직접 보고 만져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전염병인 파보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유기견 입양을 위한 보호소 방문이 사실상 막히자 봉사단체에서 입양을 독려하고자 홍보관을 마련한 겁니다. 보호소 인도적 처리 대상 명단에서 선별된 유기견들은 미용과 접종, 배변 훈련까지 받은 뒤 홍보관으로 오게 됩니다. 저희가 구조해서 와서 검진하고 백신 주사 마치고 그다음에 케어한 다음에 예쁘게 이렇게 데리고 나와 있으면 그 아이들이 충분히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홍보가 되는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해서 홍보관에서는 입양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며 원하는 만큼 방문해 유기견과 충분한 교감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유기견들이 또다시 버려지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보호자에게 보내기 위함인데 입양 후 사후 관리도 이뤄집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의자 아래에 앉아 있었어요. 그게 이제 눈에 밟혀서 처음 왔다가 이제 2번 왔을 때는 반겨주고 이제 3번 왔을 때는 이제 배웅까지 해줘서 그냥 데리고 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진주시 유기동물 보호소의 적정 수용 두수는 200마리 수준. 현재도 300여 마리 넘게 보호 중인데 추가로 들어오는 유기견들을 받기 위해선 인도적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유기견 홍보관이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인도적 처리 전 보호소 내 유기견들의 새 보호자를 찾는 데에는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진주시는 이제 농가 지역도 많고 농촌과 이제 도시적인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도시예요. 그렇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유기되는 아이들이 많고 도시에서도 이제 유기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진주시에서 지금 포화 상태로. 우선 봉사단체는 다음 달 홍보관을 정식 개관하고 더 많은 유기견이 홍보될 수 있도록 시설 규모를 늘릴 계획입니다. 버림받고 또 돌아갈 집이 없어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유기견들. 따뜻하게 보듬어줄 보호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강아지가 참 많습니다. 펫샵에서 입양하는 것보다는 이런 곳에서 이제 새 반려견을 이제 데리고 가시면 더 좋은 인연 맺어서 더 좋은 삶 살 수 있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지리산 남부능선 끝자락의 봉우리, 하동 형제봉입니다. 최참판댁과 섬진강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조망 좋은 산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하동군 공식 SNS에 형제봉과 신선대 구름다리가 소개됐습니다. 누리꾼들은 예쁜 풍경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는데요. 형제봉은 우뚝 솟은 봉우리 2개가 우애 깊은 형제와 비슷하다는 의미로 지어진 지명입니다. 또 한편에선 성제봉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매년 봄이면 철쭉제가 열리는데 형제봉 철쭉은 하동 10경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엔 형제봉 신선대 일원에 구름다리가 생겨 또 다른 관광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피톤치드 가득한 편백숲, 사천 케이블카 자연 휴양림입니다. 1년 전에 개장한 공간인데요. 사천시 공식 SNS에는 이 사천 케이블카 자연 휴양림이 올라왔습니다. 누리꾼들은 본인만 알고 싶은 공간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은 각산 일원에 39.4헥타르 규모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중 편백숲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편백숲 이외에도 숙박시설을 비롯해 야영데크와 샤워시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놀이터와 물놀이장 같은 부대시설도 조성돼 있는데요. 여유로운 휴식을 즐기고 싶은 분들,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한번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SNS 여행을 보다 주사입니다. 어민들은 물론 피서객들도 위협하는 해파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남해와 사천 등 서부 경남 곳곳에서도 해파리가 발견되고 있는데요. 주로 독성이 강한 노무라 잎깃 해파리인데 최근 남해안 지역에도 주의 단계 특보가 발령됐습니다. 호준원 기자입니다. 여름철이면 찾아오는 바다의 불청객, 바로 해파리입니다. 최근 덩치가 크고 독성이 강한 노무라 잎깃 해파리가 남해안 지역에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해안 위주로 발령돼 있던 노무라 잎깃 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는 지난 17일 경남 해안 전역까지 확대됐습니다. 해파리 같은 경우에는 서식 환경이 수온 23도에서 26도가 최적인 환경으로 알려져 있고 여름철에 수온이 상승을 하고 염분 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서식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해파리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부 경남에 나타나고 있는 해파리는 주로 노무라 잎깃 해파리와 보름달 물해파리 두 종류. 노무라 잎깃 해파리는 남해 미조와 하동 대도 연안에서 많이 확인되며 강직만과 앵강만, 사천 마도 등 연안에서도 일부 개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름달물 해파리는 남해 미조 연안에서 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노무라 잎깃 해파리 발견 빈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모니터링에 따르면 이번 주 모니터링 요원 204명 가운데 노무라 잎깃 해파리를 봤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48%. 지난달 첫째 주에는 221명 가운데 14.5%만 응답을 했는데 비율로 보면 3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해파리는 어업 활동 중 잡혀야 할 물고기 대신 그물에 가득 차 있는가 하면 잡힌 물고기들을 폐사시키기도 해 어민들에게 끼치는 피해가 큽니다. 경남도에 따르면 매년 적게는 115억 원에서 많게는 343억 원 정도의 어업 피해가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다 해파리에 쏘이는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피서객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 14일에는 남해의 한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던 60대가 해파리에 쏘이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해파리 개체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해마다 쏘임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물놀이 중에 쏘임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물 밖으로 나와서 쏘임 부위를 깨끗한 해수나 식염수로 세척을 하시고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어장을 망치고 안전까지 위협하는 해파리. 국립수산과학원은 남해안 대만 한류 흐름에 따라 당분간 해파리 유입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지역 커뮤니티의 비에 관한 경험담이 올라왔습니다. 달리는 자동차가 빗물이 고인 웅덩이를 빠르게 지나가는 바람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물을 맞았다는 글인데요. 글쓴이는 해당 차량의 운전자와 주변 통행객들을 배려한 다른 운전자들을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글쓴이의 생각에 공감했는데요. 비 오는 날 감속 운전은 기본이라는 반응부터 운전자가 세탁비를 배상하도록 신고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기다란 잎들을 늘어뜨리고 있는 나무 한 그루. 그 높이가 천장에 닿을 정도로 키가 커 보이는데요. 글쓴이는 나무가 너무 많이 자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나무가 천장을 뚫을 기세라며 놀라는 댓글들이 있는가 하면 나무를 적당히 자른 뒤 물꽂이를 하면 된다며 조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진주의 한 술집에서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갔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가게 직원으로 보이는 글쓴이는 이후 길에서 우연히 해당 손님을 마주쳤다고 하는데요. 당시 손님으로부터 깜빡했다, 가게를 다시 방문해 술값을 내겠다는 대답을 들었지만 소식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해당 손님의 행동에 대해 고의성이 있는 것 아니냐며 지적했는데요. 무전 취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진주의 마스코트 하모를 본뜬 인형과 하모를 모델로 한 전광판 광고가 보입니다. 사진 위쪽에 다대포 해수욕장이라는 문구도 눈에 띄는데요. 글쓴이는 사진 속 장소를 부산 서면의 지하철역이라고 밝혔습니다.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글쓴이처럼 직접 찍은 하모 사진을 공유했는데요. 고향인 진주는 물론이고 통영에서도 지역을 알리기 위해 힘쓰는 하모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SNS 하주입니다. 진주시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주식회사 공간종합건축사 사무소에 모두를 위한 스포츠 클라우드가 선정됐습니다. 이번 설계공모는 다목적 체육관과 전용 체육관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출품작은 모두 12개였습니다. 당선작인 모두를 위한 스포츠 클라우드는 연면적 약 8,947제곱미터 규모로 자연 친화적이며 개방된 공원을 체육시설과 연결시켜 접근이 용이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심사위원회는 해당 작품이 생활체육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동군이 민관학 협력을 통한 제첩 인공종자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이 제첩 인공종자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시험 연구하고 여수시 소재 한국해양민간배양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됐습니다. 하동군은 지난 18일 생산한 제첩 인공종자 3,400만 폐를 방류했으며 방류 효과 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이종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나 현안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조규일 시장은 19일 서울에서 이종우 과기부 장관을 만나 지역 현안인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공립전문과학관 건립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면담에는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도 함께 참석해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중요성과 전문과학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종호 장관은 서부경남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동 세계차 엑스포 조직위 시민사무처장 자리에 박옥순 사무처장이 임명됐습니다. 박옥순 사무처장은 제2대 창원시의회 의원과 제11대 경남도의회 의원, 경남도 도립예술단 운영위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임기는 내년 7월까지입니다. 박 사무처장은 엑스포가 열리는 내년 5월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은 만큼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16일 시범 운영을 시작한 진주 남부어린이 도서관이 19일 개관식을 갖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개관식에는 신종우 진주시 부시장을 비롯해 도, 시의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경과 보고와 표창패 수여, 테이프 커팅,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남부 어린이 도서관은 총 7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연면적 1,463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보유 장소는 3만 2천여 건입니다.
1층에는 계단형 서가 청마루와 공동 육아 나눔터, 북카페, 2층은 영유아 자료실과 영어 자료실, 3층은 아동 자료실과 문화교실 등이 갖춰졌습니다. 요즘 거제에선 여름철 대표 과일로 꼽히는 포도 수확이 한창입니다. 해풍을 맞고 자란 거제 거봉포도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포도보다 알이 굵고 당도도 높다고 하는데요. 거봉포도 수확 현장을 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검붉은빛 탐스럽게 익어가는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거제 대표 특산물인 둔덕 거봉 포도입니다. 농민들은 분주한 손길로 잘 익은 포도만 골라 수확합니다. 해풍을 맞고 자란 거제 둔덕 포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알이 굵직하고 당도도 18브릭스로 높습니다. 올해는 길어진 더위 탓에 출하가 늦어졌지만 작황은 지난해보다 좋습니다. 작년에는 수확철에 비가 많이 왔어. 수확을 거의 못 했고요. 제치 농가가. 올해는 그 나름대로 지금 수확은 하고 있는 택이지. 이제 그래 다만 이제 이성기는 열매가 안 익으니까 이제 수확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거제에서는 63개 농가 33헥타르에서 포도를 재배하는데 거봉이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거봉 포도는 대부분 현장에서 포장돼 판매되고 일부 물량만이 농협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올해는 거제 거봉 포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도 시작됐습니다. 거제시와 농가들은 판로를 확대하고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첫 포도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기존 지역 축제의 이름과 성격을 가감히 버리고 포도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동안 10회까지는 코스모스 축제로 진행되어 오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금년부터는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 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대표 과일 포도를 주제로 한 거제 둔덕 포도 축제는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 열릴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서부 경남 지역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10mm가 예상됩니다. 또 이렇게 습도가 높은 가운데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불쾌지수는 매우 높음 수준, 자외선 지수는 높음 단계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사천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 남해는 31도가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오전에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을 지나 다음 주에도 여전히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을 보이며 덥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인타임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